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한 통의 오래된 필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날, 골목 어귀의 낡은 사진관에서 한 남자가 발견한 잊혀진 기억의 한 조각. 혹시 당신도 마음 한켠에 아직 현상되지 않은 기억 한 통 가지고 계신가요?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거리를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받쳐들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 오는 날의 적막함이 좋아서 평소엔 지나치지 않던 길을 걸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양옆으로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계단 난간. 모든 것이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간판 하나. 사진관. 낡은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하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였을 것입니다. 획 하나하나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은은한 노란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백열등의 불빛 같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문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청량하게 울렸습니다. 실내는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벽면 가득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람들은 모두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 아이의 첫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였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였다는 것. 나는 천천히 사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1965년 봄, 1982년 겨울. 모두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진 속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 사진관의 벽 위에선 그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필름 맡기러 오셨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을까요? 나는 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르는 좋기 넘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글게 남아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렌즈처럼 세상을 선명하게 담아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왜 들어왔는지 나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이 공간이, 이 빛이 나를 불렀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필름 맡기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보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지요. 노인은 나지막이 말하며 오래된 나무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필름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중 구석에 놓인 필름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참 전부터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필름통은 작고 낡았습니다. 겉면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라벨도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혹시 보시겠어요?
노인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기억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그 필름 속엔 어떤 순간이 담겨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웃고 있을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필름을 들고 안쪽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작업실은 더 어두웠습니다. 붉은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벽면엔 각종 현상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필름을 꺼내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온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의식을 행하듯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필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자들.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윤곽이 드러나고 표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바닷가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모래사장이 보였고 멀리 수평선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릴까봐 단단히 고정한 듯 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맛자락이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옆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아니 카메라 너머의 누군가를 향해. 두 사람의 표정은 환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까요? 그 두 사람 내 아들 부부예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고로 먼저 갔지요.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필름은 그날 이후로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마 깜빡했겠지요. 여행 갔다가 찍은 거니까. 급하게 맡기고 다시 찾으러 올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나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 미소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래를 향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이 사진이 이렇게 오래도록 현상되지 못한 채 남겨질 줄은.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나는 환청처럼 들리는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우리 다시 사진 찍으러 가자. 누가 한 말일까요? 사진 속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여자였을까요? 혹은 둘 다였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다음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많은 순간을 남기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사진을 함부로 다뤄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기억이었고 한 가족의 역사였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나는 돌아서 나오려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사진은 잊지 말라고 남겨두는 거래요. 나는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누구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전 생각해요. 사진은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찍는 거라고. 기억은 흐릿해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희미해지고 목소리도 가물가물해지지요. 하지만 사진은 남아요. 그날의 빛, 그날의 온도, 그날의 미소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흘릴 만큼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저 담담한 뿐. 전 이 사진관을 닫지 않아요. 아직 찾으러 오지 않은 필름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필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할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전 기다려요. 이 필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와 같은 소리였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슬프게, 더 무겁게. 밖으로 나오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펴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습니다. 사진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낡은 간판, 은은한 불빛, 그리고 그 안에 앉아 계실 노인.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 있을까? 아직 꺼내보지 못한 기억, 아직 마주하지 못한 순간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그런 필름통이 하나씩 있는지도 모릅니다. 찾으러 가지 못한 채, 먼지 쌓인 채,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필름을 현상할 날이 올까요? 오래된 서랍을 열 듯 조심스럽게 꺼내어 빛에 비춰볼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웃고 있는 자신을 아니면 울고 있는 자신을. 혹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의 기억은 필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빛을 다시 만나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때로는 비 오는 날의 낡은 사진관에서, 때로는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의 이야기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비가 오건 해가 났건.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 기억 속엔 어떤 사진이 아직 현상되지 않았을까? 사람의 기억은 필름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빛을 다시 만나면 선명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부드럽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기는 라디오북 마음의 서랍이었습니다.